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1980년대 일본 굉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구나 싶었죠. 바로 그때 일본 은행들을 말입니다. 돈을 양수기로 물퍼 올리듯 대출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도쿄 지역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도쿄를 팔면 미국도 살 수 있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전혀 안 나오죠? 거품이었던 거죠. 1980년대 일본 상황이 2000년대 우리 강남하고 비슷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5년이 참여정부였습니다.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과 민주당 노무현의 대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경제 이슈는 행정수도와 집값 안정, 신용카드 대란 등이었다. 그 가운데 집값 안정 문제를 놓고 겨룬 양쪽의 대결은 치열했다. 2002년 12월 12일 서울신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날 대선 후보 TV 합동 토론에 이어 11일에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고 전제, 노 후보가 집권하면 서울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걱정의 소리가 높다고 비난했다. 노무현 후보는 인천 지역 유세에서 이렇게 반격한다. 한나라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폭락한다고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집값, 땅값이 오르면 살 수가 없는데 한나라당은 부동산 재벌당인가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강남 집값은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이었다. 대선 전해인 2001년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12월 한 달간 6% 이상 올랐고 상승세는 2002년 1월로 이어져 6.3%나 뛰었다. 대선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었다. 아무튼 그 선거의 승자는 노무현이었다. 그런데 서울 지역 개표 결과가 눈에 띄었다. 2002년 12월 20일 서울경제신문. 노 당선자는 수도권에서 72만여 표 차이로 크게 승리.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이 공동화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노 후보가 앞섰다. 바꿔 말하면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강남과 서초구 두 곳에서만 노무현을 앞선 것인데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안성맞춤인 결과였다. 2006년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그 선거 결과는 노무현 집권 이후 노무현 정권과 강남의 관계가 순탄치 않으리란 걸 예고한 것이었을까? 노무현이 집권 후 자신에게 가장 적게 표를 준 영남의 집요한 구애 공세를 편 걸 보면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노 정권과 강남은 죽이게 운운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된다.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의 보고 현장. 이날 많이 나온 이야기는 전국적인 열풍에 쌓인 부동산 투기 근절이었다.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근본 원인은 규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1980년에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경기 부양을 한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도소득세를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렸다. 또 각종 건축 관련 규제도 풀고 부동산 거래 자금의 출처 조사와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 활동 감시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기로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영자 사건으로 돈도 많이 풀린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정부 대책은 뭐였습니까? 당시 김준성 경제부총리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83년도에 나온 4.18 조치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 전매라든가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중개 행위 같은 걸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효과 좀 봤습니까? 소위 약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예, 약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조치 단 하나로 효과를 본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인 1982년 12.22 주택 투기 억제 대책, 1983년 2.16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있었습니다. 3세판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86년도까지 부동산 침체기는 그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부양한다고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는 부활한다.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 열기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예,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했고 미등기 전매도 허용됐습니다. 또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낼 분양가 자율화 시행도 국민의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보고 결정한 겁니다. 규제를 그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당시 노무현 당선자의 지적은 국민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 억제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마저 무장 해제시켰다는 지적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강남 땅값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 안 하겠습니까? 돈 생기면 땅에 묻으라는 말이 있지만 심하긴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팀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그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실력가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이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97년 경제 위기 뒤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입니다. 특히 요새 강남 불펜이 뭐니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래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일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부터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불황과 동구권 붕괴 때문에 갈 곳 없던 해외 투기 자금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바로 그때 일본에서 나온 말이 땅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강남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강력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토지 공개념? 노무현 대통령은 그 즈음부터 토지 공개념 제도의 실제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5월 말 노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 나눈 단독 인터뷰 중에서 그 의중이 드러나 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땜질식으로 하나하나 해선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과거에 토지 공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토지 공개념, 옛날에 유시민 씨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떤 사회 정책적 목적의 정책이라도 가급적이면 시장 친화적 방법을 써야 성공할 수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정책은 또 다른 탈법, 편법을 낳아서 이 시스템 장애를 불러온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셨습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말해서 복잡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이 보유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부동자금이 갈 곳을 마련해주는 대책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언론이 도와줬으면 하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무리 대통령이 밉더라도 국가는 소중하지 않나. 이처럼 비관적인 제목으로 경제를 깔아버리면은 올라가던 경제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지요. 미국에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야 위기징후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못해도 3%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기라고 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자금은 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때가 투자 적기다. 부동산은 말고. 투자에 적기지만 부동산은 아니라는 도치법 속에 부동산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다만 그 무렵까지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정면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법의 규제안을 놓고 그의 봄과 여름, 초가을까지도 이렇다 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부동산이야말로 생물 같더라고요. 그만큼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게 나오면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규제를 세게 하면 이상하게 경기가 죽고 규제를 좀 푼다 싶으면 바로 투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카드를 하나 집어듭니다.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값 안정대책으로 토지 공개념 도입 문제를 거론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남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강남 불패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 생활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이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는 쉽게 말해서 토지 개발 때문에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경이다. 신영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국회에서 토지의 사유 개념은 시정돼야 하므로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의 그날 시정연설에 예상대로 야당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리고 결국 논란만 불렀을 뿐 도입은 불발됐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어서 오세요, 정 수석. 2004년 1월 청와대 정천영 수석이 4년 전 재경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현재를 다시 찾은 이유는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위해서였다. 당시는 가대 사태에 가계대출 사태가 겹쳐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돼가고 있었다. 신용불량자는 급증하는데 정부는 뾰족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예? 그게 무슨 얘기요? 절대 안 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동안 경제 강요로 이 사람은 어떠냐, 저 사람은 어떠냐 묻더니 결국 나요? 노 대통령과
점심 식사 한 번만 같이 해주시죠. 글쎄, 거기까지는 몰라도 장관은 안 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선 본인의 고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현재가 부총리가 될 것이라는 청와대발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